안녕하세요. 진판 한국사 김자연입니다. 일단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죄송하고요. 얼른 코로나 사태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겠죠. 코로나 사태더라도. 왜냐면 우리의 검정고시 시험은 지금 공지된 바에 의하면 5월 9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강의가 올라가는 날이 4월 6일일 텐데 그러면 5월 9일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남았다는 거죠. 물론 꾸준히 해온 사람이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가끔 벼락치기를 한 사람이 더 잘 볼 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긴장감 놓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저번에 제가 은영쌤이나 교장쌤을 통해서 전달한 한국사 요약정리본이고요. 제가 여기 밑에 공부 방법 해놔서 꼭 하시라고 적어놨어요. 그래도 바쁘신 일 때문에 못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은 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더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저희가 처음 볼 거는요, 선사시대인데요. 선사시대, 딱 처음 이제는 무슨 시대? 처음 시대는 땡땡 시대다라고 나와야겠죠. 처음 시대는 구석기 시대입니다. 처음 수업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때 구자는 예꼬자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 석기, 엄청 오래된 거라는 의미여서 처음 시대에 딱 들어가기 적합한 단어라고 했죠. 그럼 이 시대의 우리 모습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막 벌거벗고 막 의사소통도 안 되는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먹을 거나 아니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었던 도구는 뗀석기밖에 없었어요. 뗀석기란 떼서 만든 석기예요. 떼서 만든 석기. 어떤 식으로 떼냐 하면은 돌멩이가 있고 여기다가 작은 손으로 들을 수 있는 돌멩이를 쾅 하고 하면은 여기서 어떤 조각이 또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만든 거를 뗀석기라고 해요. 이 뗀석기의 예로는 주먹도끼나 쓴배찌르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 농경이나 벼농사에 대한 개념을 하나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사과나무에 사과가 있다. 아, 그럼 먹자. 저기는 딸기가 있네? 그럼 딸기 먹자.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사과나무 하나에 있는 사과를 다 먹으면 그 다음에 먹을 게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또 다른 사과나무를 찾아 나서는 이동생활을 했어요. 이때 당연히 막 비싸게 아니면 힘들게 지은 집은 이동생활을 하면 어차피 못 쓰는 집이니까 막 지어서 만든 집이라는 뜻인 막집이 주거 환경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동굴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아까 말했듯이 채집이나 동물들을 사냥해서 먹을 것을 구했어요. 거기다가 이때 시대에는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다녔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막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으면 죽을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무리지어 다녔어요. 그리고 다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평등한 사회이겠죠. 지금 저처럼 다들 필기하시고 계신가요? 꼭 이 프린트에다가 필기를 해주세요. 저랑 똑같이 필기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프린트가 없다.
그러면 그냥 흰 종이나 노트에라도 적어주세요. 그 다음 볼 시대는요, 신석기 시대인데요. 이름이 앞 글자만 다르죠. 구석기 시대랑. 신석기 시대에 새로울 신이라는 의미예요. 새로운 석기를 썼다라는 의미이겠죠. 이때가 구석기 시대랑 달라진 게 뭐냐라고 하면 농경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농경이 벼농사는 아직 짓지 않았어요. 그냥 벼농사 외의 것을 지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당연히 농경을 시작했으면 가장 필요한 거는 물일 거예요. 그러면 물을 구하기 가장 쉬운 곳이 어딜까요? 당연히 강가나 해변이겠죠. 강가나 해변. 근데 강가나 해변은 땅이 물렁물렁해요. 모래 같은 것도 있겠고 갯벌같이 진흙인 상태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가장 좋은 석기는 밑에가 뾰족한 석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시대의 석기를 보면 밑이 뾰족한 석기가 나와요. 근데 얘는 이름이 왜 뾰족 석기는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뾰족한 외형에다가 겉에는 빗살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토기의 이름은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다른 토기의 이름은 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무늬 토기라고 했다고 해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동물이나 자연현상의 숭배, 제사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시대는 청동기 시대예요. 아이고, 앞에는 계속 석기석기였는데 얘는 청동이니까 좀 다르죠? 네, 맞아요. 이 시대 때는 청동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이용했어요. 좀 안 보일 것 같아서 확대를 할게요. 청동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사용을 했어요. 또 신석기랑 달라진 게 뭐냐? 라고 하면 신석기 시대 때는 농경을 했다고 했죠. 근데 이때 시대 때부터는 벼농사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보통 한국인은 밥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게는 쌀이 엄청 중요했어요. 쌀 짓는 방법이 점점 개발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잉여 생산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에 따라 각자 사유재산이 생기게 되고요. 가지고 있는 게 모두 달라서 나는 쌀이 2가마 있고 혁규쌤은 쌀이 4가마 있고 이런 식으로 달라서 계급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계급화가 나타나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요. 고인돌이었는데요. 고인돌이라는 뜻은 고인, 죽은 사람에 대한 돌이라는 의미예요. 계급에 따라서 고인돌에 올라가는 이 돌의 크기가 커졌다고 해요. 그래서 크기가 다 다르구나 하면은 계급이 다 다른 시대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다 청동만 썼냐? 그게 아닙니다. 이때 시대 때는 돌로 된 칼도 썼었어요. 이걸 어디다 썼냐라고 하면은 농사할 때 썼었어요. 청동이 엄청 희소성이 있는데 이거를 굳이 농사하는 데까지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물질이었던 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거를 농사할 때 썼었어요. 그러면 청동으로는 뭘 만들었냐? 라고 하면은 거친 무늬 거울이나 비파형 동검 같이 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때 시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됐어요. 여기서 고조선 내용을 보고 끝낼 거예요. 고조선 건국에서
고조선에 대해서 잘 나오는 거는 몇 가지로 간추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당군, 왕검, 제사장과 왕의 혼합체라는 거랑 팔조법이라는 법이 있었다는 거랑 명도전이라는 동전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도전이라는 게 중국 돈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과 교류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볼 거는 철기 시대예요. 철기 시대 때도 우리가 청동을 조금이라도 사용했긴 했겠죠. 청동을 사용했을 텐데 청동기 시대 때보다는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더 발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거푸집 같은 걸 이용해서 세용 동검이나 잔무늬 거울을 만들었다고 해요. 세용 동검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철기 시대 때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라고 하면 처음으로 부여라는 나라 먼저 볼게요. 부여는 오부족 연맹체였어요.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들을 마가, 우가, 저가, 구가로 나눠서 플러스 왕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래서 오부족 연맹체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5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8도로 나누잖아요. 그렇게 나눈 사출도를 다스렸다고 해요. 이게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보통 시험에 선지로 나왔을 때 제천 행사를 가지고 구분을 하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외우자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좀 웃기긴 한데 부영 아파트에서 고동 먹자 동무야로 외웠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거는 시험장 가실 때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너무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이거를 어떻게 외우는 거냐 이게 하면은 부여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고 고구려에는 동무라는 제천 행사가 있고 동해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여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고 고구려에는 동무라는 제천 행사가 있고 동해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다는 거예요. 꼭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부여의 특징으로는 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순장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되게 처음 들으면 이게 뭔 뜻이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순장은 지위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노예나 가족, 물건을 매장시키는 걸 뜻해요. 그리고 일칙12법은 법의 이름이고요. 자, 다음 고구려라는 나라를 봅시다. 고구려, 아까 부여도 오부족 연맹체였죠? 부여처럼 오부족 연맹체였고 이 오부족의 지배자였던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회의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서옥제라는 대릴 사회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위를 미리 데리고 와서 노동력을 착취를 하고 이 여자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시집을 보내는 거죠. 제천행사,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부영 아파트에서 고동 먹자 해서 잘못 썼네요.
학생분들은 잘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뒤에 동무랑 헷갈렸나 봐요. 맹,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고 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죄송해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옥저의 특징을 볼게요. 민며느리제는 서옥제의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며느리제는 며느리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릴 며느리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골장제라는 게 있었어요. 골장제 뜻은 가족 공동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동해라는 나라를 볼게요. 동해에는 법이 있었는데 체카라는 법이 있었어요. 체카라는 법의 뜻은 경계를 넘어오면은 벌금을 물게 하는 법을 뜻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에는 족외혼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도 근친상간은 안 되잖아요. 유전적 결함을 가져온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 뜻에 알진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부족 외와 혼인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부족 이외와 혼인 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외웠듯이 아이고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동해에 있었어요. 그 다음 사만을 볼게요. 사만은 소도와 청군이 아닌 걸로 아는데 소도와 청군이 맞나요? 아니네요. 소도와 청군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청군이라는 제사장이 소도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아시면 돼요. 이걸 봤을 때 우리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라고 해서 제사장과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일치했어요. 재정 일치 사회 였다고 치면 이 상태는 재정 분리 상태겠죠. 그리고 이 사만이라는 나라는 철이 유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아시나요? 사만은 세 가지의 한으로 끝나는 나라를 합친 거. 마한, 진한, 변한을 합친 걸 삼한이라고 해요. 그 다음 삼국시대로 넘어갈게요. 삼국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가끔 나오고 세 나라가 모두 다른 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회의 기구가 삼국이 달랐는데요. 고구려는 아까 나왔다시피 제가 회의를 했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정삼 회의를 했고 신라는 화백 회의를 했어요. 이걸 제가 예전에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신라 하면은 막 화랑 이런 드라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신라의 회의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삼국시대에 나오는 문제 하면은 전성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떤 시대가 전성기냐라고 하면은 그 나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을 때, 그 나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을 때를 전성기라고 불러요. 처음으로 전성기를 맞이한 국가는 백제라는 국가였어요. 이 법칙에 따라서 백제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죠. 전성기 때의 왕은 근초고왕이었어요. 이때 시대 때 백제는 일본과 사이도 좋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선물해준
우리나라에서 일본한테 선물을 해준 걸 거예요. 가지가 7개로 되어 있는 칼을 선물을 했어요. 그거를 칠지도라고 하고요. 그럼 칠지도가 나오면 백제와 일본의 관계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백제 지금 완전 센 상태니까 뭘 해도 잘 이기겠죠. 그래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하고 다툼이 일어났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결국 고구려가 지고 전투에서 고국 원왕이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소수림 왕이 이대로면 안 되겠다. 고구려를 발전시켜야 한다 하고 유교 교육 기관인 기관인 태학을 만들었고요. 율령을 반포했어요. 이때 율령이 뭐냐라고 하면은 법률을 뜻해요. 법률을 반포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볼 거는 고구려의 전성기인데요. 고구려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이라고 하죠. 광개토대왕일 때 고구려의 전성기였어요. 광개토대왕이 추진했던 정책은 북진 정책이었어요. 위로 중국 땅까지 다 차지하자 라는 거였고요. 또 밑으로도 갔었어요. 밑으로 가면서 신라를 도와주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역사서에 기록되기도 했지만 유물이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 유물이 호우명 그릇이었는데요. 그릇인데 그릇만으로 어떻게 광개토대왕이 도와준 걸 알았지? 라고 하면은 이 그릇 뒷면에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줬다. 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호우명 그릇 하면 고구려랑 신라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구려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은 밑으로 내려가서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 한성을 점령하고 동시에 백제를 격파했어요. 뭔가 아까의 원수를 갚는 느낌이죠. 그러면 백제는 한성이 수도였을 거예요. 근데 이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다음 볼 거는 신라 전성기인데요. 신라 전성기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신라 전성기를 보기에 앞서 다른 나라 백제가 이 시대 때 있었던 왕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을 볼게요. 잘 나오는 왕은 무령왕이에요. 막 교과서에 무령왕릉 해가지고 자주 나오는데, 이 무령왕의 업적은 중앙귀족을 22담로에 파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시대의 왕이었던 성왕은 백제왕이에요. 지금 백제 전성기,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 신라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이 백제가 전성기일 때가 너무 그린 거야. 그래서 부흥을 시도해요. 흥하기 위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고 수도를 사비로 천도해요. 이 시대 때 신라 왕들을 봅시다. 신라 왕, 지증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죠. 지증왕 13년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해서 나오죠. 근데 뭔가 울릉도가 아니라 독도인 느낌은 저의 느낌적인 느낌인가요? 느낌적인 느낌인가요? 아니죠. 왜 아무도 오타 지적을 안 해주셨습니까? 울릉도가 아니라 이 근처에 있는 독도를 복속했어요. 이때 독도의 이름은 우상국이었다고 해요.
그 다음 이제 전성기 시대 때 왕이에요. 이 이름에 뭔가 한 업적이 관련이 있는데 버풍왕 같은 경우는 아까 율령이 뭐라고 했죠? 율령이 법률하고 동일한 의미라고 했죠. 법률을 반포했어요. 그리고 종교를 불교로 해서 불교 수용을 했어요. 대외적으로 한 거는 금관가야를 격파를 하고 금관가야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 다음 왕이었던 진흥왕은 화랑도를 만들었어요. 일단 요거 꼭 고쳐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잘못 적었어요. 화랑도를 만들고요. 버풍왕은 금강가야를 격파했다고 치면 진흥왕은 대가야를 격파하게 됩니다. 오, 아까 한강유역을 점령하면 그 나라의 전성기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버풍왕, 진흥왕 때 버풍왕이 깃들을 다져주고 진흥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삼국시대에는 유학공부가 대세였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유학공부를 시켰던 방법이 다른데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아까 소수림 왕이 만들었다고 했던 태학, 대학이랑 이름이 비슷하죠. 태학을 만들어서 유학 공부를 시켰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박사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유학 공부를 시켰고, 신라 같은 경우는 임신서기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되게 생소하죠. 임신서기석이 뭐야? 임신? 서기? 이러실 수 있는데 임신서기석은 비석의 이름이에요. 비석. 비석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냐라고 하면 두 친구가 유학에 대한 유학 공부에 대한 결심을 막 적어놓은 비석이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볼 거는 그 다음 볼 게 아니라 더 있네요. 유학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 이거는 통일 이후라고 되어 있는 거는 통일신라 때를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통일신라 때는 독서상품과 해서 유학 공부를 잘한 애들한테 혜택을 줬고요. 아이고, 혜택을 좀 잘못 썼네요. 혜택을 줬고 국학이라는 시설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 다음 볼 거는 우리 이 세 가지 삼국이 어떻게 통일을 했냐인데요. 뭔가 막강해 보이고 영토도 넓고 했던 나라는 고구려였어요. 고구려. 중국 쪽에서도 되게 탐내는 거죠. 저 고구려 땅도 넓고 뭔가 애들 또 강이네. 뭔가 땅이 탐나 이런 거죠. 그래서 수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있었던 전투가 살수대첩이에요. 살수대첩의 연개소문이 아니죠. 살수대첩에는 의지문덕 장군입니다. 그러면 이거 오타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살수대첩 이후에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중국의 만리장성같이 천리장성을 우리나라에 만들어요. 당나라하고는 어떤 전투가 있었냐면요. 당나라하고는 안시성 전투가 있었어요. 안시성 전투. 안시성에서 전투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 두 전쟁 모두 우리나라가 승리를 한 전투예요. 곧 고구려가 승리를 했다는 뜻이죠. 근데 너무 국력이 약해진 거예요. 왜냐면
계속 크게 전투를 벌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거기다 더해서 연개소문의 자식이었던 연개소문 자식끼리 싸우게 되면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고구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고구려랑 백제 중에서 뭐가 더 멸망을 더 일찍 했냐라고 하면 백제 먼저 멸망을 하고요. 다음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멸망을 시키는 거에 도움을 줬던 게 당나라였고 이 당나라랑 손잡은 게 신라였어요. 당나라가 고구려랑 백제까지 물리치고 나니까 딱 신라라는 나라가 거슬리는 거예요. 얘네만 없어도 이 한반도 전체가 내 땅인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신라랑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전투의 이름이 내소성 기벌포 전투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모두 승리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돼요. 그럼 지금은 한반도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는 거죠. 근데 8, 9세기가 왜 남북시대야? 무슨 지금 남한과 북한도 아니고 남북시대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남한과 북한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남북시대라는 뜻은 위에는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고, 밑에는 지금 통일을 이룬 통일신라가 있었어요. 남과 북에 나라가 각각 하나씩 있었으니까 당연히 남북시대라고 했겠죠. 통일신라 초기를 한번 봅시다. 통일신라 초기에는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했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권에 위협이 갈 수 있는 김흠도를 숙청을 했어요. 김흥도를 숙청을 하고요. 관료전을 지급을 했어요. 노급을 폐지하고 그리고 골품제로 인해서 차별받았던 육두품을 고용합니다. 육두품을 고용하게 되면서 왕이 육두품을 고용한다? 그러면은 뭔가 우리한테 더 좋은 거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집사부나 시중 권리가 왕 좋아, 왕 좋아, 왕 사랑해 라고 하게 되면서 왕의 부하 기관이었던 집사부나 시중의 권리가 올라가게 되었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내용을 다음 시간에 봅시다.